지상 최대 쪽집기 취업 프로그램 공채를 잡아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업계의 셜록 홈즈, 취업계의 순만장 신익태입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공채 특집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첫 방송 나오면서 반응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제 드디어 금융권 나왔구나. 제대로 된 정보가 나오는구나. 뭐 뒤집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늘 또 그 열성과 열의와 반응을 등에 업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금융권의 핵심적인 정보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 초특급 울트라 최고 금융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그분 누구시냐고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류 광탈은 내가 막는다. 자소석의 연금술사 한정현. 네, 금공채 마이스트로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틀째인데요. 네. 오늘은 금융권의 프로파일러로 좀 변신한 한정현입니다. 네, 저희가 어제도 그러셨고요. 오늘 또 한정현 대표님이 금융권에 관련한 특화된 정보 확실하게 저희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권의 최측근이 갑자기 되어버린 김수민 캐스터. 네, 충성 공채를 잡아라의 막내 형사 김수민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도 탈탈 털어보도록 할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금융권 출신의 최고 마이스트로인 한정현 대표님, 그리고 최측근인 김수민 캐스터, 그리고 저 신반장까지 오늘 여러분들께 금융권에 관련된 최고의 정보들만 탈탈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수사 개시! 자, 저희가 어제 금융권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나왔는데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를 하자면 금융권 취업 시장은 전년보다 양호하다 그렇게 네,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고 네. 그리고 금융권 공채의 키워드는 실명인재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가장 인상이 남는 게 이 그 금융권이 원하는 인재상이 따로 있는데 요거를 12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못 들어본 내용도 있고 아 어떤 거구나 전체적으로 이런 감이 잡혔는데 혹시 PD님 돼요? 한 번만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네. 네, 나오네요. 네. 야, 네. 자, 대표님, 여기 나온 12가지 키워드 살짝만 좀 짚어주실래요? 네,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영문으로 제가 표현해 놓은 이유는 그 의미를 좀 깊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예. 12가지 키워드 중에 네.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네. 공동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금융권 같은 공동체. 경우는. 네. 그리고 사회성, 그리고 저기 보게 되면 자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고요. 찾아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자, 본인이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고 체험했었던 그런 어떤 부분은 금융권에선 다른 분야하고 조금 다르게 굉장히 많이 중요한 부분으로 그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관찰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요. 네. 자기가 경험한 부분을 어떻게 잘 표현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네. 좀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키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취준생들 꼭 머릿속에 캡처해 놓으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대표님, 이 키워드에 맞는 스토리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할까요? 자, 스토리라고 하게 되면 금융권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부분이 그 다른 산업과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외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는 부분이죠. 그 흔히들 우리가 9월 달 되면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금융권에서 많이 도는 이야기인데 9월 위기설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경제 TV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금융권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본인이 경험했었던 이런 어떤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그리고 관심도,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최근에 좀 이슈가 많이 됐었던 그 위안화 절하에 관련된 그런 어떤 기사들을 보게 되면 아, 우리가 금융권 같은 경우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좀 거시적으로 우리 취준생분들께서는 다 알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관찰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네, 지금 뭐 12가지 특성에 맞춰서 또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전 사실
절상하고 절하가 뭔지 몰라요. 뭐가 어떻게 하는 건지. 네. 아유, 근데 그런 거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 요인은 이제 금융권은 뭐 네.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금융권이라고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뭐 그 신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하, 뭐 절상, 뭐 네네. 이런 어떤 용어적인 부분을 알고 접근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네. 이걸 그 업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실무에 가장 적합하게 네. 준비가 되어 있던 인재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인재상 역량의 주요 키워드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말하자면 세부적으로 어떤 역량을 보여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것도 가르쳐 주시나요? 네, 물론입니다. 제가 지금 뭐 표로 한번 준비를 네. 했는데요. 네. 금융권 인재상에 관련된 핵심 키워드, 인재상에 관련된 핵심 키워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한 9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CG로 좀 네. 확인을 한번 해보면 창의성, 그리고 전문성, 도덕성, 그리고 팀워크, 그리고 글로벌 역량, 주인의식, 실행력 이렇게 9가지로 제가 정의를 좀 내릴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은 실행력에 대한 어떤 역량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그 이 역량에 관련해 가지고요. 그 말씀해 주신 거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중요 키워드들로 해가지고 대표님께서 네네. 조금만 더 우리 취준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성이라고 네. 하게 되면 그 취준생분들께서 많은 부분을 공부를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 네. 기사에 대한 어떤 스크랩을 통해서 네. 그 용어라는 그런 어떤 부분도 준비를 하셨을 거고 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내가 현장에 가서 발휘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팀워크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굉장히 많이 그 중요시되는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금융권이라고 하는 곳은 업무의 특성상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네. 같이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경험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인의식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명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 어떠한 문제에 직결이 됐을 때 그 부분을 고객에 맞는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논리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을 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하나로 키워드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직업의식이라고 하는 직업의식.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직업의식은 이제 소명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은 기업이 왜 나라고 하는 그 어떤 개인을 뽑아야 되는지 저를 뽑음으로써 기업과 같이 상생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력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녹여내는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12가지의 인재상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중요 키워드 9가지 역량 키워드가 나왔어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이 2가지가 전 비슷하다고도 느껴지고 이 12가지와 9가지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제가 느낀 건 대표님, 이 네네. 채용 과정에서 내가 왜 회사를 입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이러이러한 역량이 있으니 회사가 원하는 일의 인재상에 부합합니다. 라고 얘기를 제대로 한 인재가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서도 잘한다. 이런 얘기를 인사 담당자들이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가 네. 유지율이라고 하는 그런 또 표현을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금융권 같은 경우는 턴오버하는 그런 또 인원수가 한 35%, 40% 정도 됩니다. 아, 뽑아놓으면 그렇게 다시 재취업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대부분 금융권이라고 하는 곳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갖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런 부분보다도 실질적으로 내가 왜 이 은행에 가서 금융권 가서 어떠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그걸 네. 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경험이지만 나만의 이야기가 조금 있는 이런 알겠습니다. 부분을 좀 녹이면 충분히
충분히 도전해서 합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네, 드립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제 금융권 회사가요. 네네. 은행도 있고 뭐 그쵸, 보험, 맞습니다. 금융, 그 증권사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약간 성격은 다른데 그들이 원하는 인재상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차이가 있죠. 네, 네. 은행은 네. 은행을 말씀을 드리면 네네. 업무의 영역이 네. 다른 뭐 보험이라든지 증권보다는 조금 넓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아, 좀 넓다. 예, 넓다.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도울 수 여러 있구나. 가지 네. 직무를 같이 경험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업무를 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그 자리에서 캐치해내는 그런 어떤 능력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경험을 통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아닙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리스크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인데 금융권에서 네. 특히 증권사나 보험사 같은 경우는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 전문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채용 수요가 조금 신입 직원분부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권 중에서 보험사, 네네. 증권사 이런 데들은 이제 경쟁도 심하고 그쵸,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되는 그 부처의 전문성에 관련돼서 기업이 원하는 게 많으니까 그 인재상 중에서는 전문성에 대한 인재상을 많이 보게 된다. 그렇죠. 그게 실질적으로 기업이 네. 바라보는 수익 부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스크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데이 트레이딩이라든지 이런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네. 그러면 차트에 관련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곡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증권사에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바로 반영될 수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보험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손해 사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공부를 좀 디테일하게 했었던 전문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업무에 가서 바로 접근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은행권을 보면 대표님, 은행은요. 사실 최근에 보면 입사할 때 자격증란을 없애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 네가 경험한 게 뭐냐 길게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 흔히 말씀하신 도덕성이라던가 또는 얘가 얼마나 인성이 되어 있는가를 또 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렇죠, 맞습니다. 가치관에 관련된 부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중에 이제 금융권이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도덕성에 네. 관련된 부분을 알겠습니다. 저희가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도덕성이 굉장히 강조를 하는 부분이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자, 저희가 어제는요, 저희가 지금 많이 인재상이랑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저기 그 금융직무에 실제 합격하는 걸 봤잖아요. 어제는. 이번에는 여신직무에 합격자 수가 됐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여신이 뭔가요? 뭐 공대 여신 이런 건가요? 우리 스튜디오는 여신이 저기 있고. 남친도 뽑나요? 아니, 금융은 돈 빌려주는 게 여신이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이거죠. 네, 바로 합격자 수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죠. 그 여신 직무에 관련된 네. 그 부분으로 한번 네. 저희가 그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미 씨, 네. 오늘도 좀 네, 읽어주시겠습니까? 공채를 잡아라의 여신인 제가 그러면 여신 직무 자소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본인을 소개해 주세요. 불만 제로의 도전. 한 놀이동산 유모차 대여소에서 일을 하면서 고객 불만을 최소화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놀이동산은 유모차 수요가 상당히 높아서 업무에 있어 신속함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신속함을 따르다 보면 청결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모차 대여소의 주요 고객층인 아기 어머니는 가장 까다롭고 민감한 고객입니다. 아기들이 사용하는 만큼 위생에서 안전까지 섬세하게 챙겨야 했습니다. 이에 저는 타고난 섬세하는 무기로 고객 불만 제로를 향해 더욱 열정적으로 임했습니다. 위생을 위해 알코올로 유모차의 부분을 정성 들여 닦았으며 안전을 위해 안전띠의 이상 유무를 일일이 섬세하게 검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저희 조직은 고객의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고객을 만족시킨 저의 섬세함을 무기로 우리은행의 고객 만족을 책임지겠습니다. 야, 그렇군요. 저 이걸 읽어보니까 저는 요 분의 그 지원자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성격과 강점을 살짝 입혔는데 자연스럽고 맞아요. 확 어필이 되네. 아주 뭐 특별한 경험이라고는 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내가 평상시에 경험했었던 부분을 네. 조금 더 현장감 있게 그리고 업무에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토리로 잘 이야기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신 업무 같은 경우는 은행 업무 중에도 어떻게 보게 되면 꽃입니다. 왜? 은행에 어떻게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직군이기 때문에 네. 고객이 필요한 니즈를 어떻게 발굴을 해서 그 현장에 맞게끔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끔 디테일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레이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이 자소서를 보면서 경험을 했구나라고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요, 사실 이 유모차에서 쉽게 말하면 아르바이트를 한 건데,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유모차 닦는 건 또 다 닦게 하잖아요. 그리고 닦죠. 뭐 하여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꼼꼼하게 알코올 붙여서 닦고 안전띠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어필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리스키하고 이 사람이 대출을 빌려줘도 되는지 고객 돈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빌려 되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건데 꼼꼼하게 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는 거죠. 이분은 네. 그 업무를 볼 때 네.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를 알고 접근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다 보시게 되면 네. 그러니까 글로써 표현한 게 이 업무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와 네. 목적이 명확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업무에 관련된 부분을 실질적으로 맡게 되면 자기가 프로세스화 시켜서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경험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민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사실 뭐 유모차 네. 대여소에서 일한 게 그렇게 뭐 큰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섬세함도 강조하고 또 서비스 정신도 강조하고 또 뭐 신속함까지 강조하니까 정말 빼낼 수 있는 거는 많이 빼낸 것 같아요. 자신의 경험에서.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수민 수민 씨가 씨가 전문가가 다 됐어. 앉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최고입니다. 자, 근데 대표님 저희가 이제 공채를 잡아라 하면서 어떤 기업이든지 다 그 지원자들의 경험, 체험 그걸 통해서 어떻게 배웠는지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았는데요. 이 합격 자소서를 보니까 우리은행도 역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탈스펙 하면서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자소서 항목에 보게 되면 스펙을 표현하는 그런 란 자체가 좀 없어졌고,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자기소개서에 지금 지원자들에게 끄집어낼 수 있는 행동지향적인 이런 어떤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이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리소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조금 가장 중요한 게 조금 아까 앞에 자소서에 나타난 것처럼 디테일하게 좀 표현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내가 경험한 사실을 자소서에 현장형으로 좀 서술하는 게 현장형으로. 가장 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누구나 겪었을 것 같은 경험이더라도 네. 자신만의 디테일을 살리는 거, 앞에 유모차 대여소 얘기처럼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다른 합격 자소서도 또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만나볼 그 항목은 지금 까다롭게 여겨질 것 같은데요. 네. 우리은행을 실질적으로 가서 영업점을 방문을 해서 자기가 경험한 그리고 타 은행과 시중은행과 차이점 이런 부분을 개선점 이런 부분을 자기가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어떤 항목입니다. 이 역시 뭐 수민 씨가 좀 수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우리은행 네. 여신직무 합격 자소서 다음 것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은행 영업점과 다른 시중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고 우리은행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점과 개선해야 할 점을 비교 설명하여 주십시오. 먼저 우리은행의 가장 큰 장점은 실내 분위기입니다. 푸른색과 흰색의 적절한 조화 속에서 실내 레이아웃은 고객들에게 깔끔함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직원분들의 따뜻한 배려입니다. 다소 지루할 수 있는 대기 시간 후 업무를 보게 됐을 때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는 오랜 기다림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소소한 배려의 말 한마디가 고객 감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제가 한 가지 개선점을 제안 드린다면 번호표에 대기 시간을 표시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다른 모 은행의 경우 번호표에 대기 시간을 표시해 대기 시간을 예상하게 해줍니다. 막연한 기다림보다 어느 정도 시간을 예상할 수 있다면 더욱 짧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저는 개선점이 참 공감이 가네요. 저도 직접 느꼈던 일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모 은행 가면 표시가 맞아요, 되어 맞아요. 있죠. 네, 네, 아, 맞습니다. 우리 은행은 없군요. 없군요. 잘 하지. 근데 이거를 네네. 얘기를 자주 하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네. 통해서 실질적으로 채용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제가 한 2년 전에 경험한 건데 예. 북미은행이죠. 북미은행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상품 개발에 관련된 부분을 과제로 줍니다. 그 실제로 과제를 줘서 그냥 예, 과제로 과제로, 줘서 그 과제에 좀 가점을 받은 친구가 실질적으로 공채에서는 좀 떨어졌는데 아, 그래요? 추후에 연락을 받아서 어머, 다 가는 그런 야, 경우도 세상에. 봤고,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어느 정도 내가 살린다라고 하게 되면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나 자질이 돼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느낀 건 뭐냐면요, 대표님. 뭐 이렇게 직접 가라 그래. 이게 50개, 100개씩 써도 지금 안 되는데 직접 가라는 거잖아요. 리얼미. 리얼미. 네. 자신이 한 번씩 자기 해봐라. 여기서 나오는 진짜 거구나. 해봐라. 네. 아니 그러니까 안 가보는 못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경험이라고 네.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은 예. 다른 역량보다 역량을 평가하는 것 때 가장 기본 프레임 베이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런 경험치가 있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우리은행에 가려고 하는 친구가 우리은행 통장이 없어. 네. 이거는 그럼 안 말이 안 되죠. 되죠. 그럼 안 되지.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자기가 실질적으로 경험했었던 부분을 네. 표현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정성을 조금 녹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은행 자소서의 다른 항목들도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그 어떤 부분이 롤 모델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롤모델. 네. 뭐 자기 단골 가게에 관련된 네. 부분, 네. 그리고 이런 어떤 부분을 통해 가지고 내가 단골 가게를 어떻게 발굴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표현을 하는 그런 어떤 항목이 있는데요. 수미 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골 가게요? 아, 네. 단골 가게를 좀 한번 알려봐도 네.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어요. 여기 밑에 바로 카페가 제 단골 카페가 가게입니다. 단골 가게예요? 아침마다 들르죠? 네. 왜 가요? 왜? 네, 거기 쿠폰을 7개만 쌓으면 하나를 커피를 공짜로 줘요. 이런 네. 서비스가 있으니까 제가 단골 가게가 됐습니다. 네. 자, 이런 지금 참- 이렇게 네, 구체적인 맞습니다. 거죠? 참신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이 목표와 경험 이런 어떤 부분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네. 항목을 조금 보게 되면 리더십에 관련된 항목들도 있고 네. 자 실질적으로 우리은행의 그 자소서 내용을 보게 되면 네. 자기가 경험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네. 이런 어떤 항목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이 단골 가게가 뭐냐, 너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네가 왜 그 길을 단골로 했고 손님이 어떻게 되느냐. 개발했냐 이 수많은 것들이 너는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애냐 분석하는 애냐부터 해서 그쵸. 수없이 많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금융인재로서의 인재상을 쉽게 그들의 맞습니다. 언어로 네. 표현할 수 얘기해봐라. 있는 거. 예. 우리가 파악해 볼게. 라고 하는 거죠. 진짜 그런- 그 사람의 인재 능력을 그런 알기 위해서. 부분이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오셔서 네. 근무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성과로 바로 직결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야, 그런 게 있군요. 역시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항목들을 작성해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 아실 것 같고요. 대표님 들어보니까 이 우리은행도 한국사에 대한 질문들이 출제된 경우가 있다고 그러던데요. 네, 이게 한 작년, 네. 재작년부터 실질적으로 나왔습니다. 핫해요, 한국사가. 핫합니다. 네. 예, 한국사에 관련된 부분은 뭐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이 되는 그런 어떤 프레임을 좀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은행에 관련된 부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 네. 이런 어떤 부분으로 한 출제 방향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봉사에 관련된 경험 봉사. 이런 부분도 어필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강점으로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은행이요, 100년이 넘은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은행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사도 저는 우리 은행에 올 정도의 인재라면 우리 역사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도 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금융권이 특히 기본을 강조하는 인재들의 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방송 저희가 끝내야 되는데요. 끝까지 우리 대표님이 깨알 정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제 금융권 특집을 해보니까 제가
야, 나도 금융권 한번 가보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들었고 소민 씨도 가면 잘할 것 같다. 어땠어요? 저는 뭐 새삼 제 동생이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금융권에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제 동생이 그렇게 대단한지 몰랐거든요. 아닙니다. 최근에 네. 트렌드를 보게 되면 예. 금융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뭐 일반 기업이라든지 이런 네. 쪽으로 전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그렇다고 하게 되면 합격하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단축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네.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인재를 선발하고 하는데 네. 굉장히 많은 부분 공을 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금융권 특집으로 찾아가고 있는 공채를 잡아라. 내일이 벌써 대망의 마지막인데요. 대표님, 내일은 어떤 시간일까요? 벌써 네. 뭐 금융권 특집이 마지막이 되는데요. 내일은 금융권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면접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그 면접에 관련된 부분을 야. 집중 분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알겠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금융권 면접이 가장 다양하고 힘들고 흔히 말하는 빡센 면접인데요. 네. 뭐 팀 프로젝트도 있고, 뭐 세일즈 하라 이런 것도 있고, 뭐 토론 면접도 있고, 1박 2일 면접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한정인 대표님 모시고 금융권 면접의 왕도는 이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본방 사수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 해주실 거죠? 네, 내일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내일 네. 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채를 잡아라.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고 모든 금융권 취준생들이 은행과 보험사와 증권사에 합격하는 그날까지 우리 수사는 계속됩니다. 치빠!